저는 그래서 이제 보통 소개할 때 KBS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닉네임이 KBS입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서정재 교수님이시고요. 김인사협회 강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요리를 잘 못하는데 저보고 하라 그러니까 지금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실은 이제 토요일 날은 제가 저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자전거를 타요. 그래서 6시 반에 일어나서 3시간 자전거 타고 아침 먹고 또 샤워하고 3시간 자전거 타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3시간 자전거 타고 와서 저녁 먹으면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저도 호텔 생활을 한 20년 하고 이제 학교가 8년 됐는데 호텔 생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자전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별일 없으면 오전에는 이제 동호인들하고 같이 자전거를 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차 타고 올려다 보니까 길이 더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안 막힙니다. 그냥 쭉 타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식 메뉴에서 3가지가 한 가지는 변경이 됐고 2가지가 이제 추가가 돼서 색깔 3가지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메뉴 이제 다른 종목하고 메뉴 어떤 뭐랄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면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면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면류를 이제 공단에서 추가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검토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의견 내다가 모밀, 뭐 손쉬운 거지만은 그래서 모밀하고 또 냄비우동, 각기우동 뭐 하다가 너무 사실 난이도가 낮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볶음우동을 넣었습니다. 볶음우동 넣고 그리고 또 여기 닭고기 버터구이가 아주 올드 메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호텔이나 외식업체에서 실제로 많이 쓰는 닭고기 말고 전복, 요즘 전복이 많이 싸졌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비쌌는데 많이 싸져가지고 전복 메뉴를 해서 그 3가지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지금 일식 메뉴가 조금 한식이나 타 종목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더 지금 메뉴를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3개를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검토 이름을 들어갔었는데 보니까 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우동볶음을 하여간에 뭐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왜 검표고로 바뀌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모기옷을 넣었었는데 표고를 일식에서 검표고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검표고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저도 순간 당황해가지고 다시 저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릴 때는 모기버섯을 올렸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검표고로 올라와 있으니까 나중에 변경될 때까지는 아마 그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출제위원이 있고 검토위원이 있고 여러 번 있습니다. 거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걸 바꾼 것 같아요. 약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동볶음은 사실상 이제 면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출제를 하다 보니까 서울은 괜찮은데 이제 지방의 어떤 시험장에서 여러 가지 면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냉동면도 좋습니다. 냉동도 좋고 면도 좋은데 혹시나 겉면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잘 아시니까 그래서 어차피 면 삶는 데 있어서 이제 면이 그래서 30분 주어진 게 그 면 때문에 사실 30분 주어졌습니다. 면이 사실 이거는 금방 삶아집니다. 근데 여기 겉면은 한 20분 삶아야 돼요. 그래서 그 20분 삶는 동안 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이거는 금방 돼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30분 아마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걸 알아주시고 그리고 볶음해 보니까 땀을 빼고 와서 잘 글씨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쭉 훑어보니까 야채가 들어가는 순서가 어디 있더라? 아까 봤는데 순서가 틀리죠. 네. 팬에 식용유를 두고 표고버섯
양파, 숙주가 맨 나중에 들어가시겠죠. 당연히 아시다시피 뭐 당근은 색깔 넣으려고 넣은 거고, 그러니까 당근은 좀 얇게 채쳐서 넣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숙주는 좀 거두절미해서 좀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넣은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한식에서도 표고는 불린 거 나옵니다. 다 불린 거 나오는데 아마도 일식 메뉴에서 난생 처음으로 검표가 들어갔는데 아마도 불려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일단 메뉴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시작할까요? 새우는 작업을 사실 난이도가 이거는 작업할 게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냥 이걸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던 뭐냐면 껍질 벗겨서 살짝 데쳐서, 사실 일식 메뉴는 거의 다 데칩니다. 그래서 잡냄새가 없애는데, 그래서 물을 걸어서 물이 지금 2번 사용이 되겠죠? 어차피 표고는 분리표고가 나올 거고, 또 분리표고가 불리지 않았으면은 잘 아시다시피 설탕물에 조금만 불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야채 데칠 게 뭐가 있나요? 숙주는 사실 안 데치죠. 안 데치고 해물은 숙주를 데쳐버리면 너무 숨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살짝 데치거나, 근데 거두절미만 해서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오징어는 얇게 사선으로 칼집을 넣어서 저기 7 곱하기 4라 그러는데, 일식은 사실 한식처럼 정확히 센치를 잘 안 됩니다. 근데 대신 규격이 균일해야 이쁩니다. 그것만 주로 많이 보는데, 오징어, 표고는 이게 뭐죠? 새우는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똥은 뭐죠? 등에서 내장을 제거하고, 그래서 살짝만 데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데치는 거하고 삶는 거하고 많이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보면은 아주 푹 삶고 있어요. 미치겠다. 저도 이제 제가 가르치는 놈들 그러니까 저도 미치겠는데, 약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짝만 데치면은, 그래서 새우는 데쳐서 껍질을 벗겨주면 훨씬 더 깔끔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물 데치고, 그 다음에 뭘 데쳐야죠? 면을 데쳐야 됩니다. 그래서 면이 겉면이 나오면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부터 먼저 올려놓고, 어차피 불이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모기 대신 표고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점이라고 했습니다. 점인다는 거는 옆으로 소를 뜨듯이 점여주면 되겠습니다. 또 표고가 2개가 제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개 넣으면 1인분에 좀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주어진 걸 또 다 사용을 해야 되니까, 칼이 집에 있는 칼 고춧가루 가졌더만 별로 안 들어요. 자, 표고, 그리고 숙주가 뒤에 있죠. 그리고 사이즈가 양파
이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당근은 너무 굵어버리면 안 익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게 썰어서 한 0.2cm 채 써셨습니다. 당근.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여기는 7 곱하기 4인가요? 곱하기 4. 겨자채 썰어요. 아, 왜 그렇게 해놨냐? 이거는 굉장히 그렇게 해놨네요. 요상이가 오징어만 있을 예, 그게 아마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굵어버리면 먹기가 불편하거든요. 불편해서 제가 출제할 때는 이렇게 해놨는데 검토가 단계에서 이게 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아니 요구사항들 해놓은 게 낫습니다. 일단 없어요. 요구사항에는 없어요? 요상이는 없는데 만드는 법이 지금 만들어지는 예, 만들어지는 만들어지는 법에가 아마도 그게 심사위원회 채점 기준표. 채점 기준표일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제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채점 기준표로는 1, 4의 겨자채 사이즈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한식 하신 비슷한 분이 또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검토가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사이즈를 바꿔줘야 돼요. 방금 그래서 대부분이 채 썰어서 넣거든요. 볶음 우동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채점위원회 저걸 맞춰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또 재검토 들어가면 아마 또 변경이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표고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표고도 그렇죠. 이거 누가 한식이 딱 다시 들어갔어요. 딱 답이 나와요. 그러면 점여서 7 곱하기 4로 한식 스타일로 맞춰주면 됩니다. 참 어렵다. 저도 한식을 가르치거든요. 한식하고 유식을 가르치는데 한식 하면은 참 센치 스트레스 우리 학생들 참 어렵습니다. 그게. 완전 겨자채네. 그래서 일단 요구사항대로 4 곱하기 1cm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구사항이라 제가 어떤 읽어봤는데 요구사항은 오징어만 나오죠? 요구사항이 아니 저기 만드는 법에 여기에 참 이게 사공이 많은 산으로 가는데 배가 안에 표고가 2개가 주어졌습니다. 검표고가 그래서 됐고 아마 양파는 채 썰어서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양파도 그래요? 네. 이건 그렇네.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 갑자기 한식 겨자채 저기 해버렸습니다. 근데 만드는 법이 이게 만드는 법은요. 저기 그거는 이제 저도 뽑았는데 그게 채점 기준이에요. 저기 심사위원들의. 그러니까 어차피 그대로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일식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네, 아마 알죠. 채를 썰고 아마 그 이제 채점 할 건데 근데 네. 그 일식 전문가만이 꼭 그 자기 채점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그대로 가버립니다. 참 어렵네. 자, 이번에 고기를 준비해줬습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이게 뭐죠? 이거는 지금 냉동면인가요? 요즘 냉동면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타켓은 냉동면이에요. 그래서 냉동면이 그 이제 없을 경우에만 사실상 저기 전면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냉동면은 끓는 물에 살짝 막 끓이면 바로 익습니다. 그래서 면이 여기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생면은 저기 건조면은 한 20분 걸렸는데 안에 심이 없을 때까지 삶아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냉동면은 끓는 물에만 살짝 집어넣어도 금방 익습니다. 그리고 팬에 이제 실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보고 지금 하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냥 투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이거는 잘 맞추고 팬에 기름 예 됐습니까? 그래서 물이 한 방울 넣습니다. 어차피 이 볶는 거는 무거운 거부터 그래서 익기 어려운 거부터 살짝 빠내고 숙주도 생숙주가 들어가면은 같이 볶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래는 약간의 굴소스가 들어가면 마지막에 들어가서 맛있는데 굴소스가 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간장, 간장하고 청주, 맛술 그래서 같이 넣어서 볶아주면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게 뭐였죠 이게? 참기름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은 볶음 무럭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올라가냐면은 하나마스오라고 해서 아주 일제 일반 가스오부시 말고 부드러운 거 있습니다. 부드러운 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오코노미야끼나 이런 데 저기 싹 올리면은 휘리리 하고 저기 날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기 아마 저기 거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저기 하나가스오라고 해서 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끓이지 않습니다. 그걸로 마무리가 되면은 이게 볶음 우동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러니까 볶음우동은 사실상 면 삶는 거 말고는 다시 할 게 없어요. 근데 면류를 넣으라 그러니까 면류를 넣을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바를 할 건데 소바도 마찬가지. 소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사실 왜 일심한 면이 없냐, 면을 넣어주라. 그래서 소바도 이제 생면을 주로 했습니다. 생면을 바탕으로 해서 혹시 지방에 이제 겉면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루가 바구니 났습니까? 근데 시험장에 그 지구가 있는 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다 해놨냐? 거기다 김발을 넣어놨습니다. 우선 김발로 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그 시설이 갖춰지면은 그 자루, 그러니까 바구니를 하자. 그래서 김발이 올라가. 이제 김발 다 있거든요. 그 시험장마다 다 있으니까. 그래서 김발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바에는 먼저 얼음이 거기에 1kg가 들어가거든요. 얼음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근데 시원하게 먹어야 됩니다. 시원하게 식힐 거하고 또 다시물 식힐 거하고 그래서 얼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김발이 물 빠지게끔 그러니까 바구니 대신 김발을 재료 도구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물을 내겠습니다. 다시물은 아시다시피 그냥 이게 뭐죠? 다시마. 다시마는 그냥 하얀 게 묻어있어도 그대로 찬물에서 떠나서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시험장 가면은 꼭 뚜껑이 이렇게 붙여졌나 확인합니다. 뭘 끓이고 있지? 그래서 다시물을 끓이면은 저는 점수를 제로 줍니다. 그 한식은 전부 다 뚜껑을 덮고 육수를 내지만 일식은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린내 날라가라고 항상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돼 있었는데 저도 학생들 가르칠 때 그렇습니다. 야, 가장 기본이 다시다. 근데 다시에서 망가지면 너는 이미지가 계속 마이너스다. 그래서 기본도 안 되는 뭘 하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꼭 다시를 잘 만들어라. 그래서 다시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파. 실파는 하얀 부분 안 쓰고 파란 부분만 많이 쓰죠. 파란 부분만 쓰고 그리고 무즙 오롯이라고 그러죠. 또 거기에 이제 또 이상한 얘기가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와사비입니다. 와사비 발효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발효라고 써놨어요. 뭘 발효 계좌도 아닌데. 그래서 와사비는 너무 딱딱하게 개놓으면 안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초밥처럼 너무 느슨하지 않고 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찬물에서 국물이 끓어 올라옵니다. 끓어 올라오면은 이거는 건져내고. 손으로 묶어지네. 아, 그냥 손으로 했나요? 많이 뜨거운데 손으로. 가스오부시는 한 2, 3분이면 우러납니다. 그리고 지금 와사비를 게다가 하는데 와사비는 너무 물러버리면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대도 그렇고 그래서 살짝 그래서 일단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와사비 향이 안 빠집니다. 약품이 실파와 뭐가 있었죠? 무즙은 살짝만 물에 씻어서 빼주면은 물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향이 좀 강하니까
1인분 하기가 힘들어요. 음식도 사실 1인분은 맛 없거든요. 한 4, 5인분 최소한 해야 그래도 맛이 나는데 자, 그리고 다시 물이 됐으니까 이제 소바를 삶겠습니다. 다신 물은 일단 여기에 걸러죠? 저기 소창에 걸러주면 깔끔하게 걸러집니다. 아, 뒤에가 소창 있었구나. 미안합니다. 예전에 제가 기동쇠도 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이 하나 주어지니까 먼저 다신 물을 뽑아서 식히면서 그 다음에 소바를 삶아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저기 소바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겨 소바하고 찌개 소바가 있어요. 찌개 소바는 뭐냐? 각겨 소바 각겨로 붓다 해서 저기 우리가 각겨 우동 그냥 뷔페 같은 데 가서 먹으면 담아서 그대로 먹는 게 그게 좀 다시가 심심합니다. 근데 찌개 소바는 담궈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텔 같은 데도 그런 손님들 많이 있습니다. 이걸 처음에 주름을 갖다 들이마시면서 왜 이렇게 다시가 짭니까? 당연히 짜죠. 처음에 이렇게 담가 먹다가 보면 싱거워지니까 나중에 그걸 들이마시면 괜찮지만 처음에 당연히 짠 걸 갖다가 그걸 왜 짜냐고 예 그렇습니까 하고 말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게 뭐죠? 가스오부시 다시 그래서 1인분이 2컵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1컵 지금 책에 나와 있는데 200cc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도 식히는데 시간 걸리고 또 저기 얼음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cc에 그 뭐가 있죠? 지금 간장이 3큰술 정도. 참 근데 간장도 다 사실상 그 농도가 다 틀리거든요. 온도가 다 틀려도 참 큰술, 3큰술, 3큰술 좀 그러대요. 그리고 설탕은 한 큰술은 너무 달아버립니다. 반 큰술 정도. 왜 그러냐? 거기에 또 미림이 좀 들어가죠. 미림이 얼마 들어가죠? 그래서 미림이 들어갈 때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달아버리니까 그래서 한번 살짝만 끓여서 그대로 얼음물에 식혀주는데 우리 청주는 임상 선생님이 잘하시는데 그래서 식힐 때 사실 열 전도가 잘 되는 걸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게 안 식어요. 열이 되게 식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열 전도가 잘 되는 어떤 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살짝 여기에 물이 좀 들어가 있으면 쉽게 식습니다. 그래서 저기 공단 직원하고 웬 얼음이 많이 들어갑니까? 처음 얼음을 1kg를 얘기를 했었어요. 넉넉히 써야 된다. 그래서 그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1kg 들은 것 같은데 그 약간의 일단 식혀야 네, 물을 좀 더 넣어버리죠. 물이 닿는 면적이 많아야 그리고 여기에 이게 뭐였죠? 와사비도 동글동글 묻혀서 예쁘게 한두 개 놔주고 또 뭐가 있냐? 무즙이 있습니다. 무즙은 살짝 씻어서 보면은 약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물기를 많이 빼지 말고 그리고 또 너무 많아도 안 되겠지만 뭉칠 정도만 그래서 가볍게 뭉칠 정도만 그리고 무도 조금 곱게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강판에 보면 그 거칠게 가는 부분, 곱게 가는 부분 좀 곱게 갈아주면 예쁘게 약국미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물이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게 지금 젖은 소면, 젖은 저기 소바 메밀, 그
그래서 이 젖은 메밀은 밖에 나와 있으면 금방 드라이 돼 버립니다. 드라이 돼서 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기 젖어 있을 때는 꼭 물에 우리가 만두국 할 때 비닐 삶듯이 해놔야만이 조금 여기 건조한 데서 드라이 돼서 깨져 버려요. 그래서 잘 익혀서 물을 또 넉넉하게 이게 가루 옆에 가루가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넉넉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쇼크물 끓어 올라오면은 있죠? 나는 지금 뭘 보고 오시나? 그래서 쇼크물을 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건은 식어야 되는데 그리고 김을 구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김을 많이 구워버리면은 다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파리놀이로 그러니까 잘게 썰으라 그랬거든요. 썰는데 김을 굽는 게 아니라 살짝 불만 당겨서 썰어줘야만 예쁘게 썰어진다. 안 그러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파리놀이를 하시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담인데 예전에 호텔에서 근무를 할 때 이 뷔페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이 모미를 잔뜩 삶았는데 몇백 인분 삶았는데 물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얼음을 막 부어도 안 돼요. 이게 끈적끈적해서 굉장히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저는 이제 조리를 30몇 년 했는데 버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기껏 음식 만들어서 버리면 좋습니다. 얼마나 귀한 재료인데 그걸 버리느냐. 그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한테 밥 한 톨도 버리는 걸 죄악으로 알면서 이제 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또 요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호텔에서 있으면서 버리는 것만 가지고 외부에 나가 장사를 해도 충분히 퀄리티 있는 음식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까웠어요. 이제 호텔에 있으면서. 근데 이제 벌써 호텔 나온 지 10년이 다 돼가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눌러보면은 자, 맛을 봤으니까 마이너스 2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시험장 가서 임마 저기 시험 간을 안 보는 거지. 네가 만든 거 먹어봐야 맛을 알 거 아니야. 200cc를 넣고 저기 국물에 들어가면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속 맛을 봐라. 맛을 봐야 네가 판단하는 거지. 마이너스 2점은 나중 문제고. 그래서 이 모밀을 좀 비벼 씻어줘야만이 가루가 다 깨끗이 떨어지면서 쉽게 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분이 자루죠. 자루 밑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루소와 자루소 하니까 어디 자루에 들어간다고 일본말로 속구리가 자루입니다. 그래서 면은 약간 물이 있는 상태에서 했고요. 물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사리가 잘 쳐지죠. 그래서 시원하게 된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만 해도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식힌
그리고 뭐죠? 다신물, 그리고 지금 이거를 너무 많이 뿌린다겠습니다. 조금만 해서. 어차피 과제가 할인오리 써시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껍더라도 채를 썰어줘야. 만약에 거기 가위질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식에서는 가위를 안 씁니다. 일식에서는 감정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채점자가 전문자에 따라 틀리는데 일식 전문자는 가위를 아예 안 쓰기 때문에 가위로 썰고 있으면 아마도 많이 감점이 되지 않을까. 예, 사이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에 썰면 더 이쁜데 그러지 않고 채만 썰어서 올려줘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구워버리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굽지 말고 살짝만 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혀있는 이 다시가 지금 9분대 9분 많습니다. 8부 정도만 해서 지금 이게 새로 과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도구가 있는 데가 있고 분명히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구를 활용해서 그냥 비슷한데 그릇에다가 담아서 내면은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걸 넣었던 게 김발을 그래서 넣었던 거고 아마 추후에는 갖춰지겠죠. 예, 접시에 이렇게 넣고 김밥 위에 올라가겠습니까? 전복 버터야끼입니다. 전복이 이제 살아있는 거를 달라고 했는데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제 전복이 거기 제공되는 거는 어차피 공간에서 구입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복에 보면은 두툼한 부분과 얄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얄팍한 부분에 뭐가 있냐?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올리면은 그 소금을 흡수하면서 살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전복 두 마리가 주어집니다. 두 마리가 주어지는데 살짝 올려놓고 그래서 이걸로 해서 뭘로 이 불수분까지 깔끔히 깨끗이 청소가 됩니다. 그리고 수저 없으면 이것도 괜찮고 그래서 바짝 반대로 해서 카레 그러니까 뾰족한 부분 그래서 바짝 그 껍질에 붙여가지고 쭉 밀면은 여기까지 안에까지 껍질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짝 붙여줘야 됩니다. 이 수저를 바짝 붙여서 그래서 두툼한 부분 이렇게 해서 벌려지면 이거를 그대로 툭 치면은 내장과 살이 분리가 됩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뒤집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대로 손톱으로 치면은 그렇지 않으면 내장이 달라붙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이렇게 하면은 손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장을 제거를 하고 내장도 사용을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에 보면은 이 옆에 볼록 나온 부분 이 부분만 살짝 모래지만 잘라주면은 나머지는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크니까 그래서 잘라서 이거는 살짝 데쳐주고 나머지는 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빨은 제거를 안 해도 되나요? 예? 이빨은 제거를 안 해도 되나요? 이빨이요? 네. 이빨이 있는데 이빨까지 굳이 근데 제거도 괜찮겠죠. 왜 그러냐면 씹히는 맛이 좀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빨이 뭔지 거의 대부분 혀가 뭔지 모르거든요. 소라를 이제 먹게 되면은 소라에가 그 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래처럼 씹혀요. 싹싹. 웬 모래? 근데 그게 큰데. 그래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닭 버터약을 해봤기 때문에 순서가 비슷한데 그리고 거기에 이게 뭐냐? 은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방법과 또 이제 살짝 볶는 방법. 근데 요즘 대부분의 은행이 어떤 은행이 나오냐면은 냉동이나 또 힘이 없는 은행. 그러니까 생은행 같은 거 볶으면 잘 예쁘게 볶아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 끓는 물에 데쳐주면 오히려 쉽게 은행 껍질을, 어차피 은행 껍질을 볶기 위한 거니까 살짝 끓는 물에 데쳐주겠습니다. 은행이 몇 개? 5개가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서비스로 2개에서 7개가 주어져요. 그리고 내장입니다. 내장은 살짝만 데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익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어떤 거 데칠 때, 오징어 데칠 때 그랬는데 살짝만 데쳐주면은 그래서 익힌 은행은 껍질만 제거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장은 말대로 여기에 이게 뭐였죠? 소금을 살짝 넣어서 데쳐주면 이 내장만 또 무쳐도 참 맛있는데요. 살짝 데쳐서 마늘, 생마늘 좀 썰어 넣고 여하간에 전복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채하고 전복인데 전복을 어슷썰으라고 했는데 사실 전복이 큰 게 안 나올 겁니다. 코스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살짝 칼집을 넣어서 우리가 파도 썰기, 그러니까 문어 썰 때 아마 파도 썰기 해보셨을 거예요. 파도 썰기처럼 점여 썰면은 전복이 2마리. 세로로 칼집을 살짝만 넣어서 닭고기, 버터구이 대신 지금 전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양파도 가장자리 잘라버리고 같은 사이즈로 딴 건 별 문제 없는데 왜 야끼우동을 그렇게 사이즈를 7곱하기4로 줄였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검수를 누가 했지? 이것도 같이 검토를 했지만은, 아예, 볶음우동은 제가 출제를 했거든요. 제가 출제를 해놨는데, 완전히 싹 바뀌어버렸어. 피망도, 우리가 닭고기, 버터구이 마찬가지로, 피망도, 양파하고 사이즈가 같이. 그래서 전복은 살아있는 게 주로 나오겠지만 죽은 게 나올 수 있겠죠. 팬에 식용유를 살짝만 두고 전복이 생 거니까 전복부터 살짝만 꺼내보겠습니다. 은행도 지금 우리가 삶은
삶으면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피망이나 또 양파도 다 살짝만 익어도 먹는 음식들입니다. 너무 깊지 않게. 근데 사실 전복이 비싸니까 전복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재료양보다. 그리고 아까 이거는 살짝 데쳐놓은 겁니다. 내장.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버터를 향만 조금만 넣고, 그리고 소금, 마지막에 청주가, 청주죠. 원래 청주를 넣으면 불이 딱 붙어가지고 여분의 기름을 싹 달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닭고기 할 때는 뭐를 했느냐, 데쳐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데쳐내지 않고 바로 여기에 이게 뭐였어요? 시소잎입니다. 시소잎을 꼬투리만 잘라내버리고 예쁘게 색상이 뒤집어져 있으면 좀 보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메인은 어제까지나 전복이니까 전복이 조금 안으로 어제끔 담아주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스트가 좀 올라갔지만은 근데 진짜 이 여성분이 닭고기가 너무 골든해지라고 쓸데없는 현장매를 쓰냐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뒤에다가 놓겠습니다. 뒤에다 놔드릴 테니까. 이따 저쪽에서 보고 하셨어요. 자, 저기 앉으세요. 아까 여기 있었는 거 둘이서 느꼈나? 자, 시연혜 씨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네, 너무 급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예, 국수 이제 볼륨이 있으니까 국수는 1인분에도 좀 크다는 건데 전복 1인분 이만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담한 접시야 너무 큰 접시하고는 이쁘지가 않거든요. 네, 뽑을 때요. 젓가락을 이용하셨는데, 예. 젓가락을 꼭 이용했잖아요. 아니면 남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급적 젓가락 하는 게 우리 한식에서는 뽑을 때 남은 예. 걸 이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나무 생각하죠. 근데 저기 일식에서는 그걸 잘 안, 거의 대부분 이걸 써요. 원래 일식에 젓가락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외회도바 할 때 면 삶아내고 예. 손에다 한번 해주셨잖아요. 예. 얼음물에도 다시 한번 또 사게 예, 얼음을 해서 그러면 시원해지니까. 그래서 얼음이 1kg 줘야 되는 게 얼음을 한번 더, 제가 그 생각했네요. 그래서 얼음물에 한번 헹궈줘야 그래서 얼음이 충분히 적응이 됩니다. 또 다른 거 질문 받겠습니다. 면은 몇 분 정도 보통 삶아야 있나요? 소금 한 3분 정도 삶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보통 3번 이제 끓어 올라오면서 일식할 때는 회 뜨는 거 말고도 야채 쓸 때도 그 다시를 다 해야 되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학생들 가르치지만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손에 익어라 대신 꼭 들고 가서 가져 놓고
회를 쓰지만은 일반 칼 사용해도 괜찮다. 가급적 꼭 가지고 가서 가급적 사용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전복 버터구이에서요. 예. 전복살에 칼집을 내서 데쳐서 저면서로도 되나요? 아니면 아니요. 네, 저기- 데친 다음에 어떤 것 전복은 안 데쳐서 안 데쳤어요, 전복은. 전복 그냥 전복 저거는 네. 되게 내장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되게 칼집을 넣어야만 예쁘게 이게 펼쳐지거든요. 예, 또 다른 거. 네, 없습니다. 근데요. 예. 칼 쓸 때 예, 예. 일식은 한 병으로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예, 예. 교수님은 그냥 한식처럼 밑에 때 썰어도 상관없어요. 아니요. 이제 한 번 쓰는 거는 회를 쓸 때 칼이 깁니다. 긴 이유는 여기서부터 당겨서 한 번에 딱 썰어줘야 깔끔해져요. 그래서 긴 거고 일반 야채 썰는 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쑥쑥 썰어도 예,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죠. 아니 그칼 방향이 틀려. 아,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뭡니까? 아시는지 질문하셔도 되는데. 아,